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게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보통 이제 자동차 손배법 이렇게 보통 간결하게 표현을 하고요. 이 손배법은 1963년 4월 4일 날 이제 제정이 돼서 시작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16 혁명이 1961년 5월 16일 날 발생을 했으니까 이제 5.16 혁명이 나고 나서 2년 후, 대략 2년 후에 이제 이 법이 제정이 된 것이죠. 근데 이 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는 이제 소위 그 민법 750조와 756조에 따라서 이제 배상 책임을 지어주게 돼 있었는데 이것이 이 손해배상 보장법이 발효가 되면서 뭐가 달라졌냐면은 그 전에는 이제 그 피해자가 저 사람이 불법 행위를 했다. A라는 사람이 불법 행위를 해서 내가 다쳤다는 걸 그 불법 행위 자체를 그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걸 알아서 물어도 상관이 없지만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으니까 내가 다친 것도 억울한데 저 사람이 불법 행위 했다는 걸 내가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입증 책임의 전환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가해자가 거꾸로 내가 일일이 인해서 저 사람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가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가해자가 입증 책임이 주어지는 사람이 사실 불리하죠. 그래서 하여튼 피해자를 빨리 구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법으로 인해서, 이 모법으로 인해서 책임보험의 이제 강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모든 자동차는 이 책임보험이 가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의무보험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만약 이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거꾸로 이제 벌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사고 그 피해 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주관부처가 이제 물론 이제 국토부에서 해서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이라는 걸 설립을 해서 여기서 이제 뺑소니 사고라거나 그래도 그 중에 보험을 안 드는 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보험차. 이럴 경우에는 국민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하기가 좀 어렵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먼저 보상을 해주고 이제 국가에서 이제 보상을 주관을 해. 물론 이제 개인 보험은 이제 보장은 보험회사 하겠죠. 간사사가. 그래서 나중에 그 n분의 1로 나눈다든가 이 무보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 보험회사 처리는 하지만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라고 생긴 것은 모든 자동차와 건설기계 9종, 건설기라는 건 뭐 덤프 트럭이라든가 레미컨 트럭이라든가 이렇게 자기 발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거는 무조건 이제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이 관리를 하는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운영보험과에서 이제 이 법과 관련된 부분, 또 이 시행에 관련된 부분을 다 관장을 하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진로 수가라든가, 그러니까 수가도 여기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 법은 총 5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본법은 이 39개의 이제 조항이고, 보칙으로 이제 14개 해서 이제 총 53개의 이제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동안에 이제 26번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대책 개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법에서 다루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좀 설명을 이제 해드리면요. 이 법 1조에는,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한다. 그래서 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방지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자동차라는 것은 이제 이 세부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 관리법 또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정하는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고, 운행은 이제 아까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운행이라는 것은 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 운전하는 것하고는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뭐, 이 부상을 당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보험자 진료 수가까지도 여기서 제정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는 수가 체계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의료보험에 관련된 수가가 있고, 의료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치거나 이제 병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의료보험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이제 보험 자체 수가, 병원 자체 수가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로 들어가는 환자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토부에서 정하는 그 의료 수가에 따라서 결정을 다, 그러니까 병원은 이제 세 가지 수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피해자, 이 법이 이제 3조에 가서 보게 되면은 자동차 손해배상의 책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행자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민법 750조는 이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의법 행위로, 의법 행위라는 것은 피해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민법 756조는 이제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라는 거에 있어서 내가 누를 고용을 해서 이 사람이 운전을 시켰다 하더라도 이 차주가 배상 책임이 있다. 756조. 이것도 피해자가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고용주라는 것을 이 사람이 또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별법 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하는 경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제 타인, 그럼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해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주인 경우에는 내가 운전을 하고 내가 딴 사람을 시켜서 내 아들이 하거나 내 집사람이 하거나 안 그러면 운전수를 시키거나 이래서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는, 운행자에 대한 이 차주도 포함이 된다. 이제 이 개념을 설명을 하려면 너무도 복잡하고 많은데 하여튼 대략 그런 정도로만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타인. 그런데 이제 내가 A가 운전을 하고 A가 차주 겸 운전자로 A가 하고 이제 B의 옆에 아는 사람이 탔어요.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공동 운행자성으로 같이 같은 목적으로 운행자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면 배상 책임 발생은 안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냥 순수히 지나가던 사람을 태웠다거나 뭐 그 넘나드는 이런 부분도 뭐 너무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이것도 뭐 길겠지만 하여튼 운행을 지배하지 않는 사람을 다른 사람, 타인이라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보험에 이제 가입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 뭐 3개월 이상 2년 이하로 나가서 여행을 하든지 뭐 근무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책임보험을 면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대신 이 차는 그 안에 운행을 하면 이제 안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책임보험에서 이제 특별한 사항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자동차 보험 아까 그 진료 수가를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정한다 했고, 이 관련해서 이제 진료 수가로 우리 트러블이 생길 경우에는 이제 진료 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수리를 할 때 그 수리비 부분도 자동차 보험 정비 협의회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해서 보험업계에서 5사람, 그 다음에 정비업계에서 5사람이 모여서 10사람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 정비수가를 서로 협의하는 이런 기구를 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50명 이내 위원장을 하나 두고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과 관련된 이런 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조정하는 이제 위원회를 둔 것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전엔 없었지만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자율주행 사고는 이제 자율주행 사고 조사위원회를 이제 설치하는 이런 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이거는 자율자동차가 보상을 만약에 했는데 다른 뭐 기계적 결함이라든지 이걸 제조사의 결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책임 있는 자가 있다면 이제 구상권을 행사를 하도록 이제 법에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에서 이제 무보정차, 무보험차, 뺑소니차 이런 것도 국가에서 나서서 피해자를 구조해 주겠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이거에 대한 상설 기구로는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주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은 이제 뭐 보상에 관련돼서는 이제 상해 등급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 장애도 등급이 있고 한도를 정해서 이제 하는데 보통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는 그 배상 금액의 이제 문제인데 종합보험은 무한대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는데 책임보험 무한대로 보상을 할 수가 없고 보상의 경우는 이제 한도는 정해놨지만 최고 한도는 정해놨지만 그 상해 등급이 1급부터 14급까지 있으면 그 상해 등급별로 나눠서 이 사람이 어디 다쳤다 그러면 이 사람 상해 등급이 10급이야. 그럼 10급에 해당하는 이제 보험금을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 안에서 치료비 플러스 이 합의금까지 다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책임보험만 들은 사람들은 만약에 보상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 책임보험 가지고 커버가 안 되면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물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종합보험 꼭 들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장애도 마찬가지고요. 장애 등급도 1급부터 쭉 등급으로 나눠서 이 사람이 3급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거 한도가 얼마라는 걸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버되는 경우는 종합보험을 안 들었으면 그 개인이 물어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어떻게 제정이 됐고 언제 제정이 됐고 핵심 요지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